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합격하고 손해평가반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손해평가 합격하고 공인중개사로 오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요 두 개를 다 따두면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를 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고 이러면 그 부동산도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이럴 때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잘 안 될 수 있죠. 그럼 이때 손해평가사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손해평가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도 변호사로 요즘 막 다니잖아요. 지난번에 이번에 부안인가 그게 변호사로 며칠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공인중개사 하다가도 뭐 사람 없고 이러면 그때는 또 손평 갔다가 뭐 이렇게 두 개를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수입이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나마. 그러니까 두 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지고 하나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여유가 있으면 또 해도 되고 뭐 그런 거죠.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는 남자분은 공인중개사 손해평가사를 합격을 하고 그리고 올해는 공인중개사로 내려왔고요. 여자분들은 보니까 공인중개사를 딴 지가 오래됐는데 그 이후에 합격하고 공인중개사 하다가 또 손평 공부하러 또 작년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여섯 명씩 이렇게 교류 매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만 해도 되고 뭐 여유가 되면 또 하나 해도 되고 그런 거죠.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걸 합격한 다음에 나머지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낙엽률 조사를 하는데요. 낙엽률은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탕감, 뜰봉감과 수원에 6월 1일 이후에 잎이 떨어지면 낙엽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낙엽률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과나 배는 낙엽하고 상관없습니다. 값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 주수 기준으로 분목별 표본 주수표에 따라 가지고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조사는 항상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과수원의 실제 결과 주수가 그러면 330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궁 거 보니까 고사 주수가 6주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학 불능 주수가 2주가 있습니다. 2주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미보상 주수가 10주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탕감, 뜰봉감, 과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해 보게 되면 자,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 330 마이너스 고사 마이너스 수학 불능 마이너스 미보상 주수하게 되면 이게 조사 대상 주수잖아요. 그러면 18주가 빠지는 거니까 312주가 되겠죠.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 기준으로 분목별 표본 주수표로 하게 되면 3 더하기 7이니까 표본 주수는 표본이 되는 표본 주수는 7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표본 주수가 산정이 되면 과수원에 무수히 많이 이제 감나무가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을 거라고. 그러면 7주를 이 310 10주 3-7이니까 10주. 그럼 10주를 312주에다가 10주를 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한 30주, 31주마다 뭐 대충 그 정도 해서 하나씩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뭐 여기서 내 마음에 드는 걸로 해서 한 6번째에서 이 1번이 다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한 30주마다 2번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본 주수를 이제 표본 주수 10주를 기준으로 해서 간격을 떼어 가지고 이제 표본주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난 이런 식으로 자, 표본주가 정해지면 역시 똑같아요. 표본주 이제 얘가 이제 표본주로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본주에다가 여기다가 리본을 이렇게 분홍색 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본을 묶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동서남북. 자, 여기서는 이제 동서남북 네 가지가 아니라 네 곳의 가지가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결과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가지가 아니라 이제 결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지는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이제 과일이 달려 있는 가지를 말하겠죠. 결과지는 결과지 신초 1년생 가지입니다. 무작위로 정한다는 거. 그러면 여기 자 이게 주간이 있고 주지가 있습니다. 그럼 주지에서 다시 이렇게 이제 또 이제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잎이 이렇게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잎이 이렇게 뭐 잎이 이런 식으로 뭐 달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달려 있으면 이제 여기 이제 이 감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감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네 곳의 가지가 아니라 이 결가지를 무작위로 정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 여기서도 뭐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서 아무거나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로 그냥 얘를 잡든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네 결과지를 정해서 이 결과지에 달려 있는 열매가 달려 있는 가지입니다. 열매 없는 가지 말고 열매 있는 가지에서 달려 있는 착엽수와 낙엽수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엽수와 낙엽수를 조사해서 이제 낙엽률을 이제 산정할 건데요. 이때 낙엽수는 그러면 낙엽은 잎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 바닥에 보면 잎이 이렇게 막 떨어졌을 거예요. 요걸 세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여기서 떨어지는지 이게 떨어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엽수를 센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낙엽수가 아니라 이 원래 낙엽이 있던 자리에 잎이 떨어지면 여기에 그 떨어진 자국이 남아요. 떨어진 자국이. 그래서 이 떨어진 자리를 세는 거예요. 자리를. 이 떨어진 게 뭐 여기서 떨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 이제 떨어진 자국이 있는 겁니다.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낙엽수로 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요 결과지에서는 낙엽수 3개, 착엽수 4개. 이런 식으로 낙엽수와 착엽수를 조사를 해서 이제 낙엽률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시험 나올 때 똑같습니다. 자, 조사 대상 주수가 312주일 때, 그때 낙엽률 조사를 하려고 할 때 최소 조사해야 될 최소 결과지 수는 몇 개냐? 뭐 이런 건 결과지 수가 몇 개냐고 하겠죠.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가 312주면 표본주가 3-7니까 10주니까 10주에서 곱하기 동서남북 내 결과지니까 총 40개의 결과지가 되겠죠. 그죠? 이 40개 결과지에서 떨어진 자리인 낙엽수하고요, 잎이 붙어 있는 착엽수를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40개의 결과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떨어진 낙엽수가 80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붙어 있는 이 착엽수가 예를 들면 뭐 120개다 하게 되면 40개의 결과지를 조사해 봤더니 떨어진 게 80개고 달려 있는 게 120개입니다. 그러면 낙엽률은요. 그러면 낙엽수 플러스 착엽수분의 낙엽수 8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낙엽률이 몇 %예요? 낙엽률이 200분의 80이니까 40%죠. 그래서 이렇게 낙엽률을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해서 우리는 이 낙엽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엽률을 역시 이제 봉급 산정할 때 5종 한정 타에 있어서 이걸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낙엽률 조사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5번에 보면
자,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 이유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가번에 재의 종류와 특별약관 가입 여부에 따라 가지고 추가 확인 사항을 조사를 한다. 요거는 금방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재 종류, 특약 가입. 자, 그러니까 5종 한정 특약이 가입되느냐 따라 가지고 재해 종류가 우박이면 좀 전에 봤다시피 육아 타박률을 추가로 조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 5종 한정 특약이면 뭐 나무 피해율 조사를 하든지 재해에 따라 가지고 태풍에 의해서 나무가 죽으면 유실, 매몰, 도복, 절단, 소실, 침수, 주소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자, 나번에 보면요. 적과 종료 여부도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조사를 나가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지금 우리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고 있는데 자,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했을 때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그 과선에 가가지고 적과가 끝났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왜? 적과가 끝났다면 보장제가 7종류로 줄어들죠. 그잖아요. 종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나왔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미 적과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가 아니라 적과호는 7종제만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나갔을 때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나갔을 때는 적과가 종료되었는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화 피해 조사 필요. 이건 뭐냐면 이제 자, 우박 피해가 발생을 하면 착화 피해 조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우박이 왔습니다. 그러면 자, 우박이 오게 되면 우박이 만약에 정통으로 육아를 때리게 되면 그 육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떨어지겠죠. 육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안 떨어져도 정통으로 맞았다면 거의 쪼개지거나 한쪽 기둥에 떨어져 나가거나 그 심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할 거예요. 근데 이 우박이 그냥 육아를 스치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스치면서 지나가 버리게 되면 그 당시에는 그 육아가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이 안 돼요. 확인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커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기들이 조그만 조그만 상처 하나 있어도 그 잘 몰라요. 근데 커보면 상처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5종에 가입을 했던 종합에 가입을 했던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우박이 왔습니다. 그러면 자, 적과전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다면 한 경우하고요.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자, 우박이 왔습니다. 자, 종합위험에 가입했다면 무슨 조사를 해요? 우박이 왔습니다. 종합가입입니다. 그러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합니다. 우박 피해 있네요.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 그리고 이제 끝이에요. 근데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습니다. 우박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조사를 하냐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동시에 플러스 구체적으로 사고 감소 보험금 산정할 때 써야 되니까 이 우박으로 인한 육아 타박률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그런데 이 우박은 아까도 말했다시피요. 지금 조사했을 때 육아에서는 그 피해를 확인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스치고 지나가버리면. 그래서 이 과일이 커봐야 상처도 같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과 전에 우박 피해가 있으면 종합에 가입을 했던 5종 한정에 가입을 했던 간에 상관없이 수확을 하기 직전에 과실이 다 커가지고 이제 사과 나탕감이나 이런 걸 이제 이런 걸 딸 때입니다. 그래서 수확할 때 이 수확할 때 이럴 때요. 자, 달려 있는 과실에 대해서 이때 입은 우박 피해가 있는지 이걸 한 번 더 조사를 해요. 우박은 수확하기 전에 이때 어린 육아에서는 티가 안 났던데 애가 크고 나니까 그게 상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조사 못한 내용을 이때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에 가입한 우박 사고인 경우에는 5종이든 종합이든 수확을 하기 직전에 달려있는 과실이 피해 보는 게 상처 입은 흉터 있는 거 이런 조사를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답안에 보면 가로 5번의 답은 자, 차가 피해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즉 우박 피해 생겼을 때, 우박일 때는 나중에 수확 직전에 차가 피해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보상 비율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미보상 비율은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서 착과가 감소한 과실의 비율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미보상 비율은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 또 뒷부분에 가보겠습니다. 가보면 미보상 비율이라는 게 나와요. 자, 별 264페이지 가보세요. 자, 264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농작물 재보험의 미보상 비율 적용표라는 게 있습니다. 264페이지에 미보상 비율 적용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위에 보니까 감자와 고추를 제외한 전 품목에 적용되는 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감자하고 고추에만 적용되는 미보상 비율 적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수니까 왼쪽 페이지에 있는 거였죠. 거기 보면 자,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 표가 있게 되고요. 그 표 바로 밑에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미보상 비율이 뭐냐라는 건데요. 미보상 비율은 보상하는 채 이외의 원인이 조사농지의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준 비율을 의미하며 제초 상태, 풀을 안 뽑아가지고 또는 병해충, 보상하지 않는 겁니다. 및 기타 항목에 따라서 개별 적용한 다음에 해당 비율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이 과수원은 평년에 5만 개의 과실이 열린다 라고 해서 이걸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하려고요. 좀 이따가 보겠지만 적과를 한 다음에 달려있는 과실 개수를 세게 됩니다. 세보니까 3만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각종 보상하는 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 2만 개가 이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요 2만 개가 보상하는 채에 의해서 2만 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보상하는 채 플러스 보상하지 않는 채. 예를 들면 우리 병해충 같은 경우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또는 그 농가 계약자가 이 과일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되는데 풀도 안 뽑고 해가지고요. 이 풀이 가보니까 그냥 이 성인 어깨까지 올 정도로 풀이 자라 있다는 겁니다. 풀을 안 뽑다 보니까 이 풀이 이 땅의 영양분을 빨아들이거나 또는 그 풀을 매개로 해서 다른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 가지고 2만 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 두 개가 결합되어서 2만 개가 줄었다면 이 중에서 이 보상하지 않는 부분에 해당되는 그 비율만큼을 여기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보험금 안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병해충이나 풀을 안 뽑아가지고 이런 등등의 또는 영농기술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이 피해의 한 10% 정도가 만약에 반영되어 있다 하면요, 2만 개 곱하기 0.1에서 이 중에서 2,000개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유가 개입되어 있다면. 그래서 요 10% 이런 것들을 여기의 10% 이런 요걸 우리가 미보상, 이 중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비율, 이 중에서 이걸 우리가 미보상 비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보상 비율을 자세히 지금 볼 필요는 없고요. 그 밑에 보면 그 근거는요. 첫 번째 제초 상태 가로 안에요. 과수 품목은 폐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잡초만 해당된다. 제초 상태라든지 그 밑에 가보니까 뭐 병해충 상태,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보니까 기타
영농기술 부족이라든지 영농상 실수라든지, 예를 들면 뭐 그 영양분을 뿌린다는 게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막 영향을 주다든지 이런 실수, 뭐 등등등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미보상 비율 사유로 잡는다는 거. 잡아가지고 이만큼을 2만 개 중에서 10%를 미보상 비율로 잡으면 2,000개는 보상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2만 개 중에 이런 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다 볼 거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42페이지 와보면, 다시 42페이지에 가로 6번 미보상 비율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보호사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뭐 병해충이나 뭐 영농 실수라든지 이런 게 또 원인이 되어가지고 달려있는 과실이 줄어든 비율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비율 조사하는 것도 손해평가사가 하는 일들 중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과 이전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2월에 자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수원은 평소에 평년 착과수가 5만 개다. 5만 개 내가 봉지를 씌웠다. 이렇게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쯤에 뭐 예를 들면 각종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되고요. 5종 한정 태액에 가입한 경우에는 추가로 뭐 유가 타박률이라든지 유가 타박률이나 낙엽률이나 낭업 피해율 뭐 등등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사과나 배는 6월 달에, 당감 떨벙감은 7월 달에 적과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속간의 일을 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적과를 하고 나면, 적과가 끝나면 전국의 모든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전국 사과 농지에 전부 다 투입돼 가지고요. 그 사과 배 당감 과수원에 투입돼 가지고 달려 있는 과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요걸 적과 후 착과 조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42페이지 이제 그 밑에 적과 후 착과수, 적과를 한 다음에 달려 있는 과실 개수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과 착과수 조사는 조사 대상을 보면요, 가번에 사고 여부에 관계없이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한 사과, 배, 당감, 떨방감 품목을 재배하는 모든 과수원에 대해서 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때 요 적과 전에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입었던, 아무 재해가 없었던, 무조건 보험에 가입한 사과, 배, 당감, 떨벙감 과수원은 재해가 있었던 없었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면 무조건 하는 게 적과 후 착과 조사라는 거예요. 재해가 있든 없든 안 따지고 무조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과 후 착과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 페이지 대상 재해는 해당 없습니다. 재해 없어도 한다는 거예요. 재해가 있든 없든 무조건 반드시 하는 겁니다. 요거 우리도 이제 이 손해평가사가 가장 많이 하는 조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건 뭐 올해 시험 봐가 내년 학교 가시면 무조건 나갑니다. 조사를 이거 무조건 나갑니다. 평가사들 나가요. 무조건. 그래서 조사 시기는 언제냐 이런 건데요. 통상적인 적과나 자연낙과 떨벙감은 1차 생리적 낙과가 종료된 시점이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적과나 자연낙과 종료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그 과수원이 있는 그 지역의 기상 여건 등을 감안해서 통상 이 해당 지역에 해당 과실에 대한 적과가 종료되거나 자연낙과 저절로 떨어지는 것, 저절로 떨어지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리적 낙과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 낙과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과일이 이렇게 막 너무 많이 달려 있어요. 적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일이 너무 많이 달려 있잖아요. 적과했는데도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지금 이 엄마인 나무가 얘네들 다 키우기 힘들어. 적과했지만 그럴 때는 얘네들끼리 과일들끼리 세력 다툼을 해요. 과일들끼리 가지고 막 힘드니까 힘들어. 내가 먹을 것도 없어. 야, 너 떨어지라니까. 그래서 얘 떨어져 버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걸 이 생리적 낙과라고 합니다. 낙과. 그래서 서로 세력 다툼을 해서 밀어내버려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이 종료된 시점이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 시에 사고 발생을 확인한 경우에는 사고 접수에 대한 안내를 보험가입자에게 해줘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적과 후 착과 조사를 나갔습니다. 이 과손이 아무런 죄도 없어도 적과 후 착과서 나간다 했잖아요. 아무 죄 없습니다. 그래도 사과배 당한 떫은감이고 보험에 가입됐다면 적과 후 착과 조사를 나가요. 조사 나가서 보니까 웬걸 여기 명예피해를 입은 자국이 있는 거예요. 조사 나가보니까. 그래서 아니 착과 조사 나가가지고 아니 명예피해 입으셨는데 왜 그 사고 발생 신고 안 하셨어요? 우리 몰랐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러면 이게 명예피해 입은 거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빨리 하세요. 왜? 아까 있잖아요. 5만 개 달려 있는데 적과 착과서 했더니 예를 들면 4만 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조사는 이걸 하지만 보상하는 채가 없으면 보험 안 줍니다.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줘요. 만기 줄였던 말도 왜? 어떻게 판단하냐면 아무런 채가 없는데 4만 개로 줄었다? 그거는 당신이 좀 더 농사에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건데 뭔가 게을렀거나 뭔가 잘못했으니까 줄어든 거지 재보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험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조사 나가가지고 명예피해 보셨는데 그 왜 적신고 안 하셨어요? 해가지고 몰랐는데 우리는 빨리 지금이라도 하세요. 그래야 명예피해 접수가 돼야 보상제가 있어야 이 부분에서 만개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만개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사 나가서 만약에 이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재해가 확인되면 명예피해나 우박피해나 이런 게 있으면 알려주라는 거죠. 보험금 받을 수 있게 조사 시에 사고 발생을 확인하게 되면 사고 접수하라고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줍니다. 보험금 나오니까 받으라고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적과 후 착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적과 착과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건데요. 자, 조사 방법을 보게 되면요. 자, 나무 조사를 합니다. 먼저 왜냐하면 과실은 나무에 달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 과수원 내 품종별 재배 방식 수령별로 실질 과주수, 고사주수, 수확불량주수, 미보상주수를 파악을 합니다. 조사를 나가면 나무조사가 기본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적과를 한 다음에 달려있는 과실 개수를 새로 이걸 이제 세 보는 건데요. 적과한 다음에 달려있는 과실 수를 조사하는 건데 우리가 다니면서 과수원이 예를 들면 300주가 있는데 이걸 이제 개수기라고 해서 숫자 세는 거 이제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탁 누르면 번호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들고 할 건데 300주를 다 돌아다니면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나무 80개 옆에 가서 하나 둘 셋 다 세고 있겠어요? 300주를 그러다가 막 세고 있는데 핸드폰이 온 거예요. 그럼 잠깐만 이래 가지고 하다 이러면 어디 잠깐 여기까지 샜나? 이러면 또 와가지고 또 하다가 그냥 우린 또 그렇게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고조사는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표본 조사라는 표본을 딱 꼽아가지고 표본걸 계산해가지고 전체에 그냥 지원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다 세는 게 아니라 이제 표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나무 조사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해보니까요. 자, 일단 먼저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수확 불량 주수, 미보상 주수를 파악을 해요. 실제 결과 주수라고 하는 것은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과수원에 시게된 모든 나무수로서 유목과 인수제한 품종은 제외된다 했잖아요. 해보니까 자 300 예를 들면 350주가 지금 과수원에 사과과수원이라고 보겠습니다. 350주가 지금 과수원에 심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요, 이 두 주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나무가 교통사고 당해야 안 당해요? 네? 나무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야 하네요. 사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운전하고 가시는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 음주운전 같은 경우 하는 분들 꽤 많아요. 의외로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맨날 다니는 길이니까 잘한다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 많이 하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술 먹고 가다가 과선 옆에 지나다가 딴짓 하다가 차를 가지고서 꼬라박아 버려요. 그러면 그 가에 있는 사과나무는 부딪히면 쓰러지면 죽는 거예요. 나무는요 45도 기울면 45도 이상 기울면 다 죽어요. 무조건. 뿌리가 나오잖아요. 뿌리가 조금만 보여도 죽는 거면 얘는 못 살아나요. 뿌리 보일 때 얼른 세워놓으면 살 것 같죠? 죽어요. 이 뿌리가 딱 나왔을 때 얼른 빨리 세우면 달아붙어가지고 세우면 심으면 살 것 같은데 죽습니다. 죽어요. 45도 기울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근데 한 10도 기울면 안 죽어요. 이런 거 손해평가사들도 갔을 때 그 시비거리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 농민은 쓰러진 게 있습니다. 45도 이상 기울어졌다고 그럴까요? 이 45도 이하로 30도, 예를 들면 농민은 30도 기울어졌다고 그럴까요? 45도 기울어졌다고 그럴까요? 45도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봉급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각도기 이거 재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거 뭐 힘이나 있는 줄 알아요? 이러면서 막 아니 잠깐만요, 밀지 말아요. 40도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이런 거 가지고도 약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죽어야 봉급이 나오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술 먹고 운전하고 하다가 그냥 과손 나무 들이받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응?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얘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고나무 2개가. 무슨 주스예요? 이건 미보상 주스죠. 교통사고는 보상하는 체계가 아니잖아요. 그럼 미보상 주스 2주 이렇게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 나무 보면서. 그래서 자, 미보상 주스가 2주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확불능 주스가 4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사는 채로 태풍으로 6주 계산을 쉽게 6주니까 태풍으로 뭐 14주가 죽었더라. 먼저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면 그냥 이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품종별, 재배 방식별, 수령별로 이렇게 파악을 한다는 거죠. 품종별, 재방식, 수령별로 실제 과수, 고사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해보면 품종별, 재방, 수령별로 실제 과수, 고사주수, 수확불량주수, 미보상주수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품종이 예를 들면 후지예요. 후지고요. 재배 방식은 바짝 붙여가지고 밀식으로 재배했습니다. 후지 7년생이에요. 후지에 보니까 실제 과수가 120주입니다. 그리고요. 고사가 5주가 있게 되고요. 수확불능이 2주가 있고 미보상주수가 3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후지가 있는데요. 후지 밀식이 아니라 일반 재배 방식입니다. 좀 떨어져가지고 나무들끼리 밀식은 나무가 이렇게 빼곡하게 붙어 있는 거고 반밀식은 조금 떨어져 있는 거고 일반은 아예 큼지막하게 띄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배 방식으로 해서요. 10년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80주가 있게 되고요. 고사주수 10주가 있습니다. 수확불능 없고 미보상주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홍로가 있습니다. 홍로. 자, 홍로 반밀식으로요. 이 12년생이 있습니다. 자, 12년생이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가 100주가 있다. 예를 들어서 100주가 있고 고사 없고 수확불능 없고 미보상주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품종별, 재방식별, 수령별로 실제 과주수,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미보상주수를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 실제 결과주수, 고사, 수학, 분량, 미보상 주수를 실제 결과주수에서 빼면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오겠죠. 그잖아요. 여기에서 얘네들을 빼면 이게 바로 이제 조사 상수입니다. 그래서 가로 2번 보시면 자, 조사 대상 주수 계산, 품종별, 지방식별, 수령별, 실제 결과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학, 분량 주수를 빼고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해보면 자, 후지 밀식은 120주에서 10주를 빼니까 110주. 그다음에 후지 일반은 80주에서 10주를 빼니까 70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홍로 반밀식은 100주 그대로입니다. 100주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품종별로, 제방식별, 수령별로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다면 이 과수원 전체 조사 대상 주수 몇 주에 그러면 280주죠. 자, 280주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을 했습니다. 하게 되면 이 과수원 전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요,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따라서 이 과수원 전체 적정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 아까 했잖아요. 150이 넘어가면 2 더하기 7 하니까 총 9주가 나오겠죠. 그죠? 150 넘어가면 앞에 100단위 플러스 7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9주가 이 과수원 전체에서 이제 하게 되는 적정 전체 표본 주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9주 중에서 후지 밀식에는 몇 주를 배당을, 이 9주를 배당을 하고, 후지 일반에다가 9주 중에서 몇 주 배당하고, 홍로에는 몇 주를 9주를 배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품종별, 제방식별, 수령별 표본 주수는, 적정 표본 주수는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가 9주입니다. 총 9주 중에서 홍로 밀식에 몇 주를 배당할 거냐면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하니까 전체 조사 대상 주수가 280주니까 280주분의 후지 조사 대상 주수가 110주라는 거예요. 110주. 이렇게 하게 돼,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도 마찬가지, 후지도 마찬가지겠죠. 총 9주 중에서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하니까 280분의 70. 여기도 9주 곱하기 280분의 100주.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자, 이거 계산해봐요. 계산기 눌러봐요. 얼마 나와요? 위에. 자, 그 보면 9 곱하기 110, 280. 그러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면 이가 3.5 얼마 나와요? 3.5357 뭐 이렇게 나오죠? 안 나와요? 자, 9 곱하기 110 나누기 280. 지난번에 계산기 사용법 제가 설명했죠? 계산기 사용법 설명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해보면 3.5357 이렇게 나오죠? 나와요? 자, 그러면 3.535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규제를 보게 되면요, 규제를 보게 되면 43페이지에 보게 되면 밑에 표를 보게 되면 자, 적정 표본 주수는 전체 표본 주수 곱하기 조사 주수의 합분의 품종, 그 해당 품종 조사 주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올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올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이니까 5니까 올려주는 거니까 이 몇 주가 된다고요? 4주가 여기에 배당이 되는 거예요. 4주가. 그럼 여기도 두 번째도 해봐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자, 9 곱하기 70 여기 280
그렇게 되면 여기는 2.25가 나오죠. 그럼 소점 치자리에서 올림이니까 몇 주가 된다고요? 이 올리는 거니까 세 주가 되는 겁니다. 세 주가.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이라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이라 올림. 반올림은 5 이상 돼야 올라가는데 올림은 1이라도 올라가는 건 1이라도. 올림은 2.1도 올라가는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1도. 0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홍로 해보게 되면 9 곱하기 100 나누기 280 그러면 3.2 이렇게 나오죠. 뭐 필요 없고요. 3.2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올림이니까 역시 마찬가지 몇 주? 여기도 역시 4주가 나와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요 적정 표본 주수를 다 합치게 되면 총 몇 주 나오냐면 8주니까 11주가 나오죠. 그죠? 11주가 나와요. 자, 그래서요, 이 적정 표본 주수의 합은 적정 전체 표본 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43페이지에 그 가로 3번에 적정 표본주 산정에서 나번 보시면 나번 보시면 적정 표본주 수는 품종별, 제방식별, 수령별 조사 등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며 그 뒷부분 품종별, 제방식별, 수령별 적정 표본주 수의 합은 전체 표본주 전체 적정 표본주 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크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적정 표본주 산정 방식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몇 주가 적정 표본주 수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 홍로는 4주, 그다음에 후지는 3주, 그다음에 뭐 후지 밀식 4주, 후지 일반 3주, 홍로 반밀식 4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본주 수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본주 수가 산정됐으니까 적정 표본주 산정됐으니까 이 표본주 수를 조사 대상 주소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표본주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자, 이제 지금 후지 조사 수가 110주예요. 110주에서 몇 개? 4주를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0주에서 4주를 골라낼 거니까 4, 2는 8 그러면 30이니까 4, 8, 30이 대충 28주마다 하나씩 고르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마찬가지로 나무가 이렇게 이 후지 밀식이 빼곡하게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일단 1번을 5번째 정했다면 얘를 1번을 정했다면 여기서부터 28번째, 9번째, 2번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요. 자, 표본주를 다 정합니다. 표본주를 정했어요. 표본주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이 되면 이제 표본주가 이렇게 얘가 표본주로 이제 정해진 거예요. 표본주를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4페이지 44페이지 가보게 되면요. 이제 가로 4번. 자, 표본주 선정 및 리본 붙여 있습니다. 자, 품종별, 제방, 수령별로 표본주를 정했으면 그 표본주를 선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표본주에다 항상 분홍색 리본을 달아요. 표본주에는 항상 분홍색 리본을 이렇게 달고 리본을 달고요. 이 표본주에 달려 있는 착과 수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표본주권 세야 되는 거예요. 표본주권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서 쭉 돌아가면서 세는 거예요. 세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주를 그러면 이제 후지 밀식은요 4주를 세면 되는 거예요. 4주에 그 표본주로 정해진 나무에 가서 얘가 일반 표본주, 이거 표본주면 이게 달려 있는 것이 이제 개수기 들고 와서 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에서 또 4개를 세는 겁니다. 이걸 세는 거예요. 그래서 4개를 세봤더니 4개 세봤더니 여기 달려 있는 거, 여기 달려 있는 거, 3번 표본주, 4번 표본주 있는 거 싹 다 세봤더니
자, 352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총 4개의 표본주에서. 예, 후지밀식. 그래서 총 4주에 달려있는 과실을 다 합쳐봤더니 352주가 있는 거예요. 352개가 달려있는 겁니다. 4주에. 그러면, 자, 4분의 350이 하면 이게 평균 개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평균 수. 한 주에, 이게 4주에 달려있는 착과수를 다 대봤더니 350입니다. 그러면 4주 평균을 내봐요. 그럼 여기다가 한 주당 몇 개 있는 거죠? 나눠봐요. 네? 88개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후지밀식은 이게 한 주당 평균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과실이 달려있는 개수는 실제 결과주 수가 아니라 조사 대상주 수, 얘가 과실이 달려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0. 그러면 몇 개예요? 예? 이거 4주분의 이거잖아요. 4분의 350, 110. 총 몇 개예요? 9,680개. 자, 이게 이제 후지밀식 거예요. 후지밀식 차가수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후지 일반을 보니 그러면 세 주를 줘. 세 주를 해보니까 후지 세 주에 달려 있는 걸 다 세봐. 세 주를 표본주 세 개 정해가지고 세봤더니 예를 들면 270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게 몇 주가 있냐면 70주가 있다는 거예요. 70주가. 그러면 후지 일반은 그러면 몇 개예요? 총 몇 개예요? 네? 계산기에 눌러봐서 계산기 6,200개? 6,300개요? 자, 6,300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홍로 반밀식을 보니까 예를 들면 역시 4주인데 얘도 보니까 4주에 보니까요 440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몇 주가 있냐면 100주가 있다는 거예요. 100주가. 이런 게 평을 내보니까 좀 몇 개 나와요? 예? 1,100개? 11,000개? 11,000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품종별, 제방식별, 수령별 각 그 착과수고 이제 과수원 전체는 얘들을 다 더하면 되겠죠. 총 3개 다 더했습니다. 그럼 몇 개 나와요? 우리는 계산기 부지런히 하초에 계산기 누르는 거지 이게. 예? 26,980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착과수를 조사하는 겁니다.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표본주 걸 조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수원은 평소에 5만 개 달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만큼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그만큼이 이제 각 종재로 피해를 본 덜 달린 과실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이제 달려있는 과실이 줄어든 착과가 감소된 과실의 개수가 되겠죠.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되겠죠. 빼면 이런 원칙을 두고 어쨌든 적과 착과 조사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적과 착과 조사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거 어려워 보이죠? 아무것도 아니면 이제 익숙해진 다음에 순식간에 가서 하고 옵니다. 이거 순식간에 가가지고 딱 가가지고 요거 나무조사 한번 처음 공부할 때나 나무조사 이렇게 할 때 금방 세요. 금방 하나씩 세는 게 아닙니다. 줄을 쭉 세기 때문에 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가로가 5줄, 총 세로가 60개. 그럼 나무 총 몇 개? 300. 금방 센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령이 생겨가지고 순식간에 합니다. 일일이 나무를 세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이 쫙 서 있을 거기 때문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게 6줄이니까 7호 35 이런 식으로 재는 순식간에 세버려요. 순식간에. 그래서 자 어쨌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착과수를 조사합니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적과 착과수 조사하는 건, 그 개수 조사하는 거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적과가 끝나면, 자 이런 식으로 적과가 끝나면 손해평가사들이 전부 다 투입돼 가지고요, 평가반이 투입되어서 착과 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해 봤더니 26,980개 나왔는데 어쨌든 이게 대충 한 3만 개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3만 개가 나왔다면, 원래 5만 개 달리는 건데 3만 개가 달렸다면, 이런 식으로 조사해 보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만 개만큼이 달려있는 과실이 줄어드는 겁니다. 착과가 감소된 과실 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험금 공식에 대입시켜서 보험금을, 착과 감소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로 7번에 가가지고요, 이제 적과 착과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보상 비율도 확인합니다. 미보상 비율은요, 각종 조사를 나가면 제일 마지막에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보상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줄어든 과실 비율이 있는지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해서 이기 착과 감소 과실수를 바탕으로 해서 착과 감소 보험금이 1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자, 지급되고 이제 이 3만 개를 기준으로 이제 과실을 키우게 될 거예요. 1차적으로 보험금 받은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3만 개가 달려 있는 겁니다. 3만 개 기준으로 과실을 키우고 있습니다. 키울 거예요. 자, 키우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7월 달 되면 이제 적과 후는 7종제를 보장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각종 7종제가 발생하게 되면 또 이제 여기서 또 줄게 될 거예요. 줄게 된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조사가 이제 45페이지에 낙하피해 조사부터가 됩니다. 자, 여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